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잇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적발돼 한 매장은 로컬푸드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질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온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전자 변형 작물, 즉 GM 작물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처음으로 GM 작물 개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고등학교마다 본격적인 입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가 2040년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후 준비가 워낙 부족해 노인 빈곤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마태지부 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지방정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온 로컬푸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잇따라 적발됐고 한 매장은 삼진아웃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질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온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원예협동조합의 로컬푸드 매장. 이곳은 지난 4월 25일 전라북도가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샐러리에서 기준치의 8배가량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6월 27일에는 깻잎, 8월 9일에는 열무에서 또다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소농, 고령농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군산 옥산농협도 6월 조사에서 한 차례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른바 삼진아웃을 적용해 정읍 원협의 로컬푸드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로컬푸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믿으니까 제품을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제품을? 네, 왜냐면 이게 직접 오잖아요. 예. 농가한테.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는 거죠, 로컬은. 전라북도는 생산과 유통, 조합원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 문제가 2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뒷북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7건, 지난해와 올해는 4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문제가 된 정읍 원협과 군산의 옥산농협은 해마다 적발돼 조합원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2014년부터 로컬푸드를 조사해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 결과도 비슷합니다. 최근 3년간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모두 18건이나 농약 기준치 초과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적합 비율은 큰 기업농이나 수출농에 비해서는 3배 규모에 이릅니다. 새 신규로 시작되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교육이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 로컬푸드 매장은 24개, 올해 예정된 점포가 모두 문을 열면 29개나 됩니다. 로컬푸드의 성공에만 도취돼 너도나도 판박이처럼 이식을 하면서 본질은 외면한 채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온 부작용이 고스란히 나타난 셈입니다. 로컬푸드의 성공은 무엇보다 값싸고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소비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로컬푸드가 쌓은 명성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생산자와 협동조합, 자치단체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전자 변형 작물, 즉 GM 작물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처음으로 GM 작물 개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 안에서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변형해 해충에 강하거나 가뭄에 강하게 만든 GM 작물입니다. 이 벼들을 시험 재배하는 포장은 태풍 등 강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주변보다 5m 아래 자리 잡았습니다. 또 새의 접근을 차단하고 꽃가루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망으로 감쌌습니다. 착색과 개화기를 조절한 GM 사과는 이중 미세망과 2m 높이 펜스, 빗물 배수로로 격리시켰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있는 GM 작물은
감자와 고구마, 벼, 돼지, 곤충 등 17개 동식물 146종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완주, 수원 등 4개 지역에 39,000제곱미터의 격리 포장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GM 작물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8개 나라에서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반 재배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GM 작물 개발에 반대하는 측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GM 작물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죠. 근데 선개발 후보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쯤 GM 작물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농민의 GM 작물 개발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추경 예산 통과로 배정된 1,00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배정된 1,007억 원의 보통교부금은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을 앞당겨 보내는 것으로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관련한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고 목적 예비비 우레탄 트랙 교체와 통합관사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삼성이 과연 새만금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묻기로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2년 전에도 삼성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삼성 측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고등학교마다 본격적인 입시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 정원의 70% 이상을 뽑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수험생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마지막 모의평가가 끝난 만큼 학교마다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며칠 남지 않아 수험생들은 사실상 지원 대학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수시가 6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의 기회는 서울 수도권을 들어가고요. 2곳은 제가 수능을 못 봤을 것을 대비해서 저의 수준에 맞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주일간 지금까지 준비해온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지원 대학의 전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수시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입시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31명의 지역 고등학교 진학교사들이 참여해 1대1 상담을 통해 지원 대학과 전형 요강 등을 꼼꼼히 살펴줍니다.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그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어떤 모의고사 성적들을 가져오시면은 그 성적이 입각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올해 입시의 중심은 수시 모집입니다. 전국적으로 모집 정원의 70%, 도내 대학만 보면 7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 인원이 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많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입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수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내 학생들의 수시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성면 관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교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성면 관리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해 방학이 끝난 뒤에도 성면을 제거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성면 안전관리에 적잖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성면 안전관리에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에 익산모 폐석산 불법 매립의 실태를 일부 파악하고도 대응을 허술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현수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석산 복구지어서 폐기물 관리법으로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의원은 해당 업체의 불법 매립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만큼 전라북도가 2014년 조사 결과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4만 명인 전북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40년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워낙 부족해서 노인 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1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60대가 가장 젊을 만큼 모두가 노년층입니다. 주로 60에서 한 80대. 그것도 1년 빠다시 먹고 살지. 품고 살지도 못해요. 올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보다 12만 7천 명이나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2040년에는 2배가량 많은 7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비도 올해 27.9명에서 2030년에는 49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 19세 이상 가구 가운데 64.3%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47.5%나 됩니다. 가뜩이나 많은 노인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년 부양비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10명 중에 한 6명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노인 빈곤층이 늘어서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609의 개발 주체가 다시 농어촌 공사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능 합리화를 이유로 새만금 산업단지 609 개발을 민간기업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자 이를 농어촌 공사의 직접 개발로 다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개발 참여로 새만금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만 지연됐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의 개선 공사가 올해 말에 완료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에 시작한 국도 30호선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에서 청량리까지 1.5km의 개선 공사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말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주읍 오산리에서 설천면 소천리까지 16.5km의 안전시설 정비 공사도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모처럼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군산에서 열린 건데요. 참석자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맞았다며 지방재정과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36개 나라 회원 700명이 군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총회 첫날부터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의 전 총무장관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지방정부가 소멸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 재정과 자립도를 개선해 주민 참여 의식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地域で消費する生活物資はできるだけ地域で生産をする。すなわちできるだけ地域からお金を流出させないで地域にお金を残すことに意味があります。 전라북도 역시 인구 200만 선이 붕괴돼 186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전북의 경우 10개 자치단체가 인구 붕괴로 30년 만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논의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라앉는 섬으로 알려진 몰디브와 키리바티도 이번 총회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대구 총회 이후 국내에서 11년 만에 열리는 군산총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총회가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3,845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밭작물이 1,784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고 과일이 1,045헥타르, 인삼이 908헥타르, 벼가 225헥타르 등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2일까지 복구 계획을 세워 다음 달에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들이 다양한 할인 행사와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신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이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경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남부시장은 선물 세트를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래내 시장이 각설이 공연을 여는 등 문화 행사도 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전통공예 교류전이 오는 15일까지 전주 마중물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교류전에서는 한국과 중국 작가들이 퀼트와 소대 등 전통공예 작품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한중문화협회 전북지부는 지난 1998년 강소성 인민대회 우호협회와 협약을 맺고 4년 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교류전을 열고 있습니다. 개를 매달고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운전자 50살 김모 씨가 지난 3일 진돗개 2마리를 남원의 어머니 댁에 맡기러 가는 도중에 한 마리가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개가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촬영한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2.1도, 전주 30.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